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CEPR 2021년도 발표된 메타스토 라벨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크게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세미 슈퍼바이즈 방식을 다는 논문이고 이 논문의 특이한 점으로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이미진의 수파를 깼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타 이전에 이제 스두라벨과 마찬가지로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티처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되고요. 원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이 만드는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전과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이전에 수도 라벨 방식을 사용했던 방법에서는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가중치들이 다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메타수도 라벨 방법에서는 이제 스튜던트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티처의 가중치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미지넷 시험 이미지넷 어큐레시를 보면은 토타가 80.6이었는데 50.2로 달성했다.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코라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스코라벨은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 네트워크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도라벨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이제 티처에서 생성된 수도라벨과 그다음에 기존의 라벨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 네트워크보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수도라벨이 부정확하게 되면 학생도 당연히 이너큐레이트 데이터를 학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스튜던트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티처에게 수도라벨 좀 더 잘 만들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시그널이 이제 티처를 학습하게 해서 이제 티처가 계속 학습되고 마찬가지로 학습된 티처를 생성된 라벨을 이용해서 이제 스튜던트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식이 겐에서 많이 착용을 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네레이터의 관계를 좀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제 기존의 수도라벨 데이터 방식을 나타내는데 말 그대로 이제 라벨 데이터로 티처를 먼저 프리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이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티처를 통해서 수도라벨을 얻고 이제 이거를 스튜던트로 학습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메타수도라벨 방식인데 메타수도라벨은 먼저 프리트레인을 먼저 시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티처가 이제 라벨을 만들게 되고 스튜던트를 학습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스튜던트의 퍼포먼스를 라벨 데이터로 측정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티처로 주게 되고 그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했냐에 대한 방법인데 기존의 수도라벨 방법에서는 티처가 만들어낸 그 라벨과 스튜던트가 만드는 라벨 사이에 크로스센터를 둬가지고 이 둘 사이를 둘 간격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결국에 티처와 스튜던트가 동일하게 학습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메타스토라벨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라벨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로스를 최소화하는 티처의 그 파라미터를 찾는 거여서 한마디로 이제 스튜던트는 이제 티처가 만들어낸 라벨을 학습하게 되고 이것에 이제 평가한 피드백이 스튜던트 퍼포먼스가 이제 다시 티처에게 전해지면서 이제 티처도 계속 학습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스튜던트와 티처의 가중치가 둘 다 변하다 보니까 변수가 둘 다 변하다 보니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를 고정 매개에서 취급을 하였고요.
그냥 티처의 파라미터만 중속성을 따져가지고 티처의 파라미터를 찾는 걸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해서 먼저 스튜던트가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에 티처가 이렇게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티처에게 투자리 로스를 주면 좀 더 학습이 잘 된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슈퍼바이즈로 맨 처음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언슈퍼바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티처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주면은 학습이 좀 더 성능이 올라갔다는 걸 언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UDA 언슈퍼바이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로스를 결합해서 파이널 로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티처는 이제 당연히 슈퍼바이저, 언슈퍼바이저 둘 다 이런 로스가 있었고 스튜던트는 그냥 티처가 만들어낸 언라벨 데이터에 수도라벨만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이제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은 이제 투문 익스페리멘트라 해가지고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2,000개의 샘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6개의 샘플이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스타, 그 파란색 벽이 이제 라벨링 된 샘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스 방식과 수도라벨 방식과 그다음에 메타 수도라벨 방식을 이제 비교해 본 실험이었는데 슈퍼바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분류는 잘 되었는데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매우 이상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수도라벨의 경우에는 그냥 분류조차도 잘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메타 수도라벨 방식을 썼을 때는 분류도 잘 되고 디시전 바운더리도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데이터셋에서도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흥미로운 결과는 이제 수도라벨을 적용했을 때가 그냥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방식보다도 더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실 때는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는 이제 당연히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근데 가중치만 다른 상태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언라벨, 이제 수도라벨로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거를 마저 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스케일 넘어서 라지 스케일에서 적용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제 레진넷 5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레진넷 50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티처는 당연히 라벨드 림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스튜던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학습하게 되고 스튜던트는 언라벨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티처가 만들어낸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학습하게 되고 이제 라벨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 피드백을 티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넷 다음에 이제 에피션트넷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일단 이미지넷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라벨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JFT 데이터셋을 언라벨 데이터셋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이고 이거는 세미 슈퍼바이즈 기존에 있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이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라벨 메타 수도라벨 방식이었는데 가장 성능이 잘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논문에서 언급한 메타 수도라벨 방식이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메서드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들과 다른 점으로는 이제 티처가 결국에 학습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스튜던트는 이제 라벨드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설명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는 당연히 티처가 만든 이제 수도 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티처는 다시 스튜던트 퍼포먼스에 의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갱과 같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너와 같이 이제 서로 보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학습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즈에 적용해 보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